정오 종합뉴스. (3월 3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오늘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2시간 30분에 걸친 연설을 끝으로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UN 대북제재 결의 2270호로 명명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2시간 30분에 걸친 연설을 끝으로 테러방지법에 맞선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38번째 연설자로 나서 오전 7시 2분부터 밤 7시 33분까지 연설해 종전에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수립했던 취회장 기록인 11시간 39분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뉴스K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단상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 2 제7항에 따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연설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했다, 저의 책임이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돌연 중단해 기대했던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과 추적권, 금융거래상 지급 정지 등의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또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에 한해 통신 감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린 253개,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또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11년간 표류했던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실태조사,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법 일부 개정안, 조세범 처벌 절차법,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총 36개의 무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뉴스케이 영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가지고 이제 테러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상의 독소 조항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수정을 여당 측에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 미동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법규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실행할 수 있겠느냐. 결국 가서 국민의 심판에 따를 뿐입니다. 이래서 저는 야권에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고 하는 제의를 갖다가 드립니다. 이번에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에 소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해 드립니다. 이에 대해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의 무력화를 노리는 고도의 정략적인 꼼수고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패권과 운동권적 수구 진보 세력들 때문에 정권을 교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새정치 그리고 중도 개혁의 정책을 한번 실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선거철만 되면 재발이 되는 선거공학적인 이합 집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소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고려할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친노 패권 청산과 수구 진보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통합론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당의 무력화를 노리는 고도의 정략적인 꼼수고 정치적 술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자리에서도 물러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친노 패권주의도 김종인 체제 들어서면서 희석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잠복이 돼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 당을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 컷오프 20%를 했다고 해가지고 10명을 잘라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친노라고 지칭을 또 물갈이 대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은 분열의 선수지만 통합할 때도 보면 금메달을 잘 딴다며 야권 통합 제안에 동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야권의 분열로 비호남권에서는 우리 야권의 총선 필패가 눈에 보입니다. 아울러서 호남도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호남이 발원지가 돼서 좀 야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조금 더 총선에 불을 붙이는 촉매 역할도 하고 야권 통합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대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저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만약 통합이 안 되면은 야권 후보의 연합 연대 단일화라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렇죠. 단계가 있다. 예. 네, 단계가 있어서. 예. 그리고 총선 후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대통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선거 때는 야권은 늘 분열을 잘 하잖아요. 예. 우리 야권은 분열의 선수입니다. 예. 또 통합할 때도 보면은 금메달 딴다고요. 잘 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라도 해서 총선에 임하고 총선 후에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시나리오. 제가 지금까지 그 주장해왔던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야권 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대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가 더 민주에서 탈당한 동기는 본질적으로 대선에서 후보가 돼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대당 통합이 아닌 후보 간 연대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필요성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며 연대 얘기를 당 차원에서 할 시기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9%포인트 급락한 8.2%로 처음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상승한 2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8.2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